안녕하세요. 라디오 진해살롱 진행의 이수미입니다. 며칠 사이에 바람 속에서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햇살 속에서, 우리들의 대화 속에서 어느새 봄은 가까이 와 있는데요. 춥고 긴 겨울을 보내고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모두 설레겠지만 진해 사람들에게 봄은 좀 특별하지요. 왜냐고요? 저 창밖에 벚나무를 보세요. 하얀 꽃망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곧 군항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기차역 진해역 바로 옆에 있는 TMO 임시 스튜디오에서 여전히 방송하고 있고요. 이곳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 진해 마을 라디오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다정한 말 걸기 인터뷰 라디오 진해살롱은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분을 방송을 빌미로 모셔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저의 사심 방송입니다. 오늘도 진해역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이야기 라디오 진해살롱. 봄 얘기로 시작했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나비가 날아들었습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을 사람들이 나비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해군 예비역 박상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나비라고 했는데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진해 구민 12년 차 나비라는 생태명으로 환경교육사와 숲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상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주도 다녀오셨죠, 설에? 네, 맞습니다. 뭐 타고 다녀오셨나요? 예, 배를 타고 다녔는데요. 네. 제가 해군이라서 배를 탄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오랜만에 좀 길게 고향이 내려가다 보니까 네. 차를 가져가지고 그래서 좀 배를 탔습니다. 차를 가지고 네. 제주까지 배로 다녀오셨군요. 제주의 봄바람과 진해의 봄바람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비슷한 듯 다른데요. 네. 여기는 바람이 제주보다 덜 하니까 네. 제주 바람은 무시무시하죠. 진해 봄바람 속엔 제가 꽃 기운이 느껴진다고 방금 얘기했는데 오신 다음에 느끼셨나요, 꽃 기운을? 제주만큼 진해도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겠다 여겨졌습니다. 네. 제주가 고향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해군으로 진해에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해군 장교로 23년간 근무했다. 네네. 그렇게 좀 유식한 전문 용어를 쓰려고 그랬더니 아유. 몰라서요. 얼마 전에 진해 청소년 수련관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되게 운이 좋게 기회가 닿아서요. 네. 경남대학교하고 네. 청소년 수련관에서 네. 그 창원 지역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그 생태 환경 교육 관련된 교재 제작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운 좋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걸쳐서 교재 제작을 했고 이제 발간도 마쳤고 지금 이제 책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좀 보여드려도 되나요? 네, 그 내용을 조금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네. 총 4권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중에 네. 한 권을 좀 들고 왔습니다. 두꺼우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얇고 네. 편하게 좀 보게끔,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여기 있는 내용대로 워크시트 따라서 이제 그 환경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네. 알아가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교재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 교재를 만든 거죠? 일단은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그 청소년 수련관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자체 그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이음 연구회라는 그 모임이 있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경남대학교에서는 그 평생 교육 사업을 하고 계시는 정은희 교수님, 네. 그다음에 우리 진해 청소년 수련관의 서영 관장님이 이렇게 자리를 만드셔서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죠. 청소년들에게 뭔가 기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그런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인 거네요. 네네.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교재가 제작되어 있고 이 교재들을 이 창원 지역에 있는 학교에다가 저희가 이런 교재가 있고 이런 내용의 그 출강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면 그 학교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그 교육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안배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출강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이음 연구에 있었던 선생님들이 이제 그 학교에 찾아가서 이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활동을 청소년들은 하게 되나요? 이 교재로. 이 교재가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하나는 생태와 관련된 내용, 한쪽은 이제 우리 탄소 중립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이 워크시트에 나와 있는 체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보드 게임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 그다음에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 그다음에 생태에 대한 이제 그런 마음들을 좀 찾게 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신 게 처음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로 이런 활동을 하게 됐는지가 또 궁금한데요. 이게 사실 아까 잠깐 앞에서 소개가 됐다시피 제가 이제 해군 예비역이거든요. 23년 6개월간 군생활을 마치고 이제 전역을 했는데 그 전역 시점에 그 공무원의 공로연수 같은 기간을 줍니다. 사회에 적응하는 기간을 이렇게 주는데 네. 한 10개월 가량 그 기간이 주어지거든요. 그때 솔직히 너무 그 군에 있었을 때 일이 힘들어서 좀 쉬고 싶고 그 군에서 있었던 그런 관성을 좀 피하고자 좀 이제 다른 길을 좀 이렇게 접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접하게 된 게 경남 수목원에서 그 숲 해설가 과정을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고 심지어 비용도 무료예요. 숲 해설가 네네. 과정이요. 그래서 머리 이거는 뭐 골치도 안 아프고 뭐 어려운 것도 없겠다.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 안을 들어갔다가 이게 숲을 보다 보니까 다시 환경으로 네. 이 시야가 뭐 이렇게 좀 전이 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환경 때문에 또 환경 관련된 공부를 조금 하게 되고 그게 연이 닿아서 지금 이제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렇게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생태환경 관련된 교재까지. 네네 그렇게 왔습니다. 좀 쉬러 가셨다가 계속 공부를 하신 거네요.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니었는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숲 해설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떤 역할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숲의 이야기, 그다음에 숲이 품은 여러 가지 생명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주는 사람, 일종의 스토리텔러, 뭐 이렇게 정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문적으로 이 나무가 어떻다, 뭐 이 나무 학명이 어떻다 이런 얘기보다 이 나무나 이 숲이 가졌던 자기만의 이야기, 아니면 내가 이 나무와 숲과 연결됐던 나만의 이야기를 이제 다른 분들이 저를 찾아오신 아니면 숲을 찾아오신 분들께 편하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숲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면서 숲의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네요. 그 정확하십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환경에 대한 어떤 경각심, 중요함도 알게 해주는 그렇죠. 그런 역할인 것 같네요. 근데 아까 잠깐 이제 환경교육사 얘기도 나왔어요. 네. 숲 해설가와 환경교육사가 같은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럼 환경교육사는 어떤 분이죠? 이게 숲 조금 이제 제도적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숲 해설가는 산림청 국가 자격이고 환경교육사는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이제 부여하는 국가 자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영역이나 그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범위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숲을 포함한 것이 네. 이제 환경이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숲은 아까 스토리텔러였다면 환경교육사는 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평가하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좀 전문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포괄적인 역할을 하네요. 환경에 관련된.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일환으로 이번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했던 저 프로그램도 이제 그런 역할일 것 같은데 아직 교육이 시작이 된 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교재만 제작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지역의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 프로그램을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교에 직접 네네. 나가셔서 아이들과 함께 숲으로 다니나요? 이게 지금은 체험 활동이 좀 네.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네. 학교 안에 숲이나 아니면 교실 안에서도 네. 꼭 숲이 아니더라도 네. 기후와 생태, 환경,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후 위기와 관련된 내용들도 이렇게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교재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스토리텔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청소년들과도 뭔가 이제 숲이나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보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또 기대도 되고요. 네. 좀 이제 설레기도 하는데 그만큼 제가 어떤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살짝 되기는 합니다.
진해가 환경이 좋잖아요. 아, 엄청나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우리 장북산 또 너무 좋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환경 교육을 하자면 뭐 학교 안에서 교실 안에서 환경 교육도 좋지만 우리는 환경이 좋아서 정말 뭐 바로 뒤로 나가서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바다로 갈 수도 있고 아이들과 생태 체험서부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정말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꼭 학교에 국한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청소년 수련관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진해 안에서도 저희 장복산에 있는 우리 숲치유센터 네. 그다음에 우리 유아들 위한 유아숲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저기 그 마을 그쪽에 그 생태 환경과 관련된 그 생태 숲도 네. 따로도 이렇게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친구들이 그쪽을 찾아가면 청소년들에게 그런 교육이나 아니면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내수면 생태공원도 또 네.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여자동에. 그리고 또 이제 환경과 관련해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또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뭘까요?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어떤 내용이죠? 이게 숨디께서 참 많은 정보를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숲보다 숲을 포함한 여러 자연이 이제 환경이라고 하면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은 조금 더 골치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속 가능하면 우리 일단 숨디- 지속 가능하면 어려워요. 그렇죠. 지속 가능하면 혹시 네. 떠오르는 뭐 생각이나 아니면 뭐 좀 저는 있으실까요? 마을 라디오의 지속 가능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속 가능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좀 이해를 하려면 살짝 구분지어 보면 좀 편해요. 일단 지속 가능이라는 거는 지금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존재하는 것이 다음에도 미래에도 있어야 된다. 이게 지속. 그럼 그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게 지속 가능. 그럼 지속 가능 발전은 그렇게 지속이 돼야 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지속될 것인가? 그냥 계속 뭔가 이제 도태되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 지금의 모습을 유지한 상태에서 좀 더 괜찮게 앞으로 갈 것인가? 이게 지속 가능 발전이 되는 거죠. 1987년 유엔에서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미래 세대들이 이제 충족할 만한 미래 세대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충족시켜 주면서 지금 우리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것도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발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되려면 이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환경 생태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2015년도에 파리에서 그 유엔 총회가 열릴 때 세계 각 정상들이 모여서 이 지속 가능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네. 2030년까지 네. 우리가 이 지속 가능을 위해서 이런 목표들을 달성해 보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근데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인데 사실 실현성이나 뭐 이런 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17가지 목표가 세워지거든요. 네. 뭐 빈곤 퇴치부터 맨 마지막인 그 세계 간의 파트너십 그 사이에 기후 위기, 빈곤 뭐 우리 먹는 물 문제, 성평등, 양질의 일자리 등등 17가지 내용을 이렇게 잘 발전을 시켜보자라고 그 목표를 세웠고 이 목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도구로서 교육이 제일 네.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탄생된 게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 지속 가능 발전 교육 강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교육 강사가 또 따로 있군요. 네. 그럼 그 강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계시는 거네요. 명절 전까지 밟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운 좋게 이제 면접 시험 통과하고 밟기가 끝났네요. 네, 밟기가 끝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일 정도 그 자격과 관련된 발표가 나나요? 예, 발표는 이미 났고 났습니까? 자격증이 날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뭐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까 숲 해설과 환경 또 환경에서 이제 지속 가능 발전 교육까지 단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제대하신 지 얼마 됐다고 하셨죠? 작년 10월 31일부로 제대를 했기 때문에 얼마 안 네, 됐잖아요.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전직 지원 기간 네, 동안에 이제 아무런 생각 없이 방문한 그 경상남도 저희 진주 수목원의 네. 숲 해설가 과정이 지금 이 상황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된 것 같습니다. 진주수목원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너무 이쁘죠. 거기가 기운이 좋은가 봐요. 그 터. 나 어찌됐든 이제 지속 가능 발전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고 맞습니다. 적어도 지금 수준에서 조금 더 발전한 인간이 이제 행복하고 우리 지구가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자 우리 협력해서 그 안엔 다양한 뭐 분야나 주제들이 있겠죠. 그런 것을 교육하는 강사까지 하고 계시군요. 근데 이제 최근까지 군인이셨는데 네. 군대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이제 군인에서 제대한 지 5개월이면 사실 뭐 군대물이 빠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다가 오셨길래 이렇게 막 사회 적응을 굉장히 빨리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군 생활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사실 제 군 생활은 좀 골치 아픈 일을 하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 재정장교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골치 아플 것 네, 같네요. 그 회사로 말하면 뭐 재무부서의 일인 거죠.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오랜 기간 그 국가 계약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뭐 대형 그 방위 사업 업체 아니면 대규모 건설사, 그다음에 아니면 지역의 군납 업체들과 이제 그 국가 계약 업무 실무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그 업무들을 이제 진행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지금 이제 가고 계신 방향하고는 좀 많이 다른 방향에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르죠. 근데 이제 나비가 네. 군대에서도 썼던 이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왜 나비인 거예요? 이게 되게 좀 중의적인데요. 네. 사실 제가 이 나비가 해군의 그 해군 영문이 아, 네이비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도 있긴 한데 그 대학교 다닐 때부터 썼었던 제 별명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제가 항공대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비행을 하고 싶어서 항공대학교를 갔고 네. 그렇다 보니까 나비가 또 버터플라이 그에 또 의미가 있고 근데 이때 저희 시대는 아시겠지만 지금처럼 컴퓨터가 막 이제 인터넷이 보급이 돼서 나우르이라는 그 네. 천리안 나우르이라는 네. 그 채팅에 그 이제 닉네임부터 연식이 썼던 나오네요. 네, 그렇죠. 그때부터 썼던 그 이제 닉네임이자 필명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숲해설과 환경교육하면서 그 보통 생태명을 이제 쓰게 되는데 연관이 돼서 이제 뭐 제 정체성을 다 드러내는 그 비행을 했었던 사람 그리고 이제 해군이었던 사람 그리고 지금 이제 환경교육하는 사람 그래서 이걸 다 포괄하는 의미가 돼서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외모하고 어울리지는 않지만 아니요, 얘기 듣다 보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약간 까만 나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비행을 하고 싶으면 해군이 아니라 공군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게 참 사실은 저는 민간 항공기 조종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꿈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와중에 과정이긴 했습니다. 저희가 아마 1986년도에 그 나온 영화 탑건 아시죠? 탑건 알죠. 네. 저는 그 영화를 탐 크루즈. 맞습니다. 네. 우리 그 탐형 네. 그분이 이제 그 영화에 출연했을 그 영화가 나왔을 시기가 1986년이었고 제가 그거를 1988년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때 네. 주말의 명화를 통해서 그 영화를 보게 됩니다. 네. 거기서 저 이제 극장에서 봤습니다. 부럽습니다. 근데 이게 막연하게 그렇게 이제 그 해군에 대한 동경도 있었고 비행을 하려고 하는데 항공대학교를 가고 남자니까 군대는 가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나라고 봤더니 해군 조종장학생, 해군 그 조종장교를 뽑는 그런 네.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서 군복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 민간항공사로 가겠다라는 이제 나름의 계획을 세웠는데 예, 제가 중간에 이제 몸에 이상이 생겨서 좀 하자품이 됩니다. 근데 그런 하자품을 우리 해군이 내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해군 장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연관 장교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연관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몸담고 나왔죠. 그렇군요. 군인으로서 뭐 이제 군인이 목표는 아니었지만 군인으로서 좋았던 점, 보람 있었던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대를 하셨는데 돌이켜 보면 어떤 것이 가장 보람 있었던 것 같나요?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한 가지는 제가 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을 이제 교육하고 양성하는 그런 일도 했었고 그 후배들이 지금 이제 군에 남아서 멋지게 군 생활도 하고 진짜 이 군을 이끌어가는 그런 초석이 되는 것을 봤을 때 보람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골치 아픈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쪽 일이다 보니까 이 군에서 필요로 한 모든 물자, 그 다음에 무기 체계, 그 다음에 우리
병사들이 사는 집 아니면 우리 군 가족들이 사는 관사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 일 그런 것들의 시초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계약 업무입니다. 그 계약을 이상 없이 잘 수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인들이 필요로 한 물자들도 먹고 자고 쓰는 것들도 이상 없이 쓰게 되고 거주하는 곳,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사용하는 뭐 함정이라든지 이런 무기 체계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제가 골치 아팠지만 그런 분들이 좀 보람으로 남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전직 과정이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나 이제 최근 제대를 하고 사회인으로서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해군에서는 제대 군인의 이제 사회 적응과 취업을 위해서 전직 과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 무슨 담당 기관이나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건지 네.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아,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육해공군을 이제 그 군별을 다 떠나서 장기 복무한 군인에게는 네. 이런 전직 지원 기간이 부여되고 네. 그 전직 지원 기간 내에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이제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전직 지원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국방부서부터 이제 뭐 전직 지원 교육센터, 그다음에 해군 일자리 지원 센터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해군에서도 해군 일자리 지원 센터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 망라가 되어 있는데 이 정보 접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전역을 앞두고 되게 힘들었는데 여기 한번 또 책자를 또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예, 전역 간부 안내서라고. 아, 전역 간부 안내서. 그렇죠. 이제 국방부에서 이 책자를 네.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해군 안에서는 이렇게 그 지침이라고, 그러니까 네. 이런 뭐 책자들이나 이거는 뭐 책자가 아니고 이렇게 뭐 규정이나 지침화되어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이 안에 이제 내용에 보면 그 여러 기관부터 그 절차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죠. 근데 좀 아쉬운 건 그거예요. 저도 이제 뭐 그 전직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제도, 기관 이런 것들은 이미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잘 준비가 되어 있고. 근데 이거를 그 전역 대상자들한테 전달하는 그 과정이 뭐 거의 없다고나 할까? 아, 현재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홍보가 안 돼서 그렇죠. 활용이 안 된다라는 의미인가요? 네, 심지어 보면 이게 2024년 책자인데 네. 제가 2025년 전역자지만 2025년 책자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아, 24년 책자를 보고 이제 뭐 참고는 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게 책자가 아니고 파일도 다 있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아쉬운 사람이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적어도 이제 오랜 기간 군에서 이렇게 몸담았던 사람이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자리에서는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마지막으로 몸담았던 그 부서에서도 제가 전역 예정자인 걸 알고 있지만 이 사람에게 이 전역 전에 이런 전직 지원부터 시작해서 전역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다라고 그 인사부서 계신 분들도 설명을 못 해줘요. 네. 이분들도 군인이다 보니까 다 순환보직에 이 일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앉아 있다 보니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좀 너무 안타까운 부분. 아, 그 제가 이제 그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이 이제 군인의 전직 그 지원에 네, 관해서 기사를 좀 보니까 담당하는 그 부서가 있더라고요, 따로.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고 뭔가 이것을 홍보하고 또 이끌 수 있게 좀 보장을 해주는 그렇죠. 그런 것이 필요하겠네요. 네. 위에는 이렇게 뭔가 세팅이 돼 있지만 이게 밑에까지 다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이거를 기획했던 부서는 당연히 이제 헤드니까 괜찮지만 각 부대에서는 이 내용들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좀 나아진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 지원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업무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을 고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지원해 주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좀 고무적인 거죠. 협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잘 돼 있나요? 민간 간의 협업도 아까 제도 사항 네. 그다음에 그런 기관들도 엄청나게 잘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부터 네,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 일반 중소기업이나 네, 대기업들도 네. 그 전역 전에 인턴이나 이제 교환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전역을 앞둔 사람이 본인이 찾아가면서 이걸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와서 설명을 해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좀 어려운 거죠. 아, 그것만 좀 전문으로 하는 네. 담당하는 분이 좀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분들이 이제 채용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게 이제
이제 군도 이제 변화가 네네. 되고 그다음에 이런 목소리들이 들렸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시스템적인 것도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 누군가 언제는 제대를 하잖아요, 맞죠. 군인이. 그러면 그러니까 군에 있을 때 뭔가 이후에 제대한 이후에 본인의 일자리 방향, 미래의 방향, 사회 적응을 위해서 뭔가 준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대를 해서 이제 지금 사회 적응을 하고 계신 경험을 바탕으로 뒤돌아 본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가만 보면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10개월에서 이제 1년 남짓 주어진 전직 지원 기간이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유용하고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되게 부족하거든요. 네. 갑자기 어저께까지 해왔던 일을 내일 당장 못하게 되고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인의 군 경험을 살려서 그게 연관되는 일을 많이 찾습니다. 그게 제일 또 빠른 길이고 좀 안정화가 좀 빠르겠죠. 근데 미리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한다기보다는 전역을 앞둔 시점부터는 좀 자기 안의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해요. 아내 목소리. 네네. 왜냐하면 군인이라는 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그다음에 작게는 내 가족과 내 주변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지금 최선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몰입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럼 속에서 지금 당장 내가 뭐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참 무엇을 좋아했더라 아니면 내가 그래서 좀 시간이 주어지면 이걸 한번 해보고 싶었다 뭐 싶은데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미리미리 좀 그러니까 한번 좀 귀 기울여 보면 그때부터 이렇게 하나씩 찾으면서 준비할 수가 있는데 계속 그게 몰입을 하다 보니까 결국 전직 지원 교육 기간이 도래가 되고 내일 모레 이제 나가야 된다는 중압감에 그런 것들은 이제 다시 찾지 못하고 원래 했던 일의 연장선상에서만 계속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좀 시야가 좁아지고 이제 조금 이게 강박 아닌 강박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나 자신을 탐구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지 관심 있는지 잘할 수 있는지를 군에 있을 때 좀 미리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군인들이 그러기가 네. 쉽진 않은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번쯤은 정말 다 주변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다 희생했지만 그 사이 한 번쯤은 본인의 목소리를 꼭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이렇게 좀 바랍니다. 저도 그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진해가 군항이잖아요. 맞습니다. 해군의 도시인데 그래서 해군과 해군 가족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네, 근데 제대한 예비역 해군들도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렇습니다. 황해당 임판사 아시나요? 아니 그 진해 황해당 임판사라고 네네. 이제 목도장을 파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어르신이 90세가 넘으셨는데 네네. 한국 전쟁 때 해병대에 참전을 하셔서 진해에 오셨다가 해군으로 이제 근무를 하셨고 제대 네. 후에는 진해에 남아서 물론 이제 황해당이 고향이니까 황해도가 고향이니까 그러니까. 가지 못하시고 진해 정책을 하셔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데요. 이제 정교원 어르신이 아마도 이제 뭐 그 진해 정착한 해군 예비역 1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 주변에 정교원 어르신 아니더라도 제대 후에 진해에서 고향이 아니지만 정착하고 사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군에 있을 동안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지역 사회와 조금 이제 교류하고 참여하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또 뭐 지역에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맞죠. 그런 것도 좀 활동을 해보고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 조금 부딪히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병들을 제외하고 이제 군 간부들은 이제 부사관들이나 장교나 이제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에서 한 번씩 이렇게 지역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전역하는 시점에 마지막 근무가 진해였다 하더라도 네. 진해에 정착을 할 수 없고 가족들은 이제 뭐 다른 지역에 있는데 본인만 진해에 있다가 전역한다 그러면 다시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야 되고 진해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계속 인사 이동 때문에 진해 지역에 오래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진해에 남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반 이방인인 거죠.
내가 지금 진해에 살고 있지만 전체 기간을 봤을 때는 진해에 산 기간이 이렇게 오래되지 않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게 네. 가족들이 진해에 정착을 15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왔다 갔다 다른 지역을 해도 마지막에 진해에 정착을 했지만, 다른 분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좀 스며들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고향이 이쪽인 분들은 네.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어렵죠. 그렇겠네요. 뭐 우리 진해에 다양한 이제 뭐 스포츠 동아리도 있고 예술 동아리도 있고 한데, 뭐 그런 동아리 활동이라도 조금 가족들과 함께 틈틈이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도 해군이 지역에 조금 더 참여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해군이 군항제 때 네. 해군사관학교 개방하고 또 그 악대 군악대 네네네. 퍼레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의장대도 그런 거, 퍼레이드 하고. 의장대도 하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지역사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좀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군인들이 좀 마련해 주신다면 예비역 해군들의 어떤 전직과 사회 적응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나비쌤의 앞으로의 계획이 좀 궁금해요. 이제 뭐 꿈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지금 제대하고 거의 5개월을 굉장히 뭐 놀러 쉬러 갔다가 일을 시작해갖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일의 계획도 좋고 꿈도 좋고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숨디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쉬러 갔다가 이제 혹을 달고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혹이라니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네. 숲과 환경 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은 것을 보게 돼요. 네. 그쪽에 가면 쉼이 있고 네. 치유가 되고 네. 진짜 힐링이 되죠. 네. 근데 이게 환경하고 아까 네. 말씀드렸던 이제 그 지속가능 발전 교육 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돌리다 보면 이제 생각보다 저희가 어두운 면, 그다음에 그렇죠. 부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화했다가 이렇게 보면서 라는 좀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건 비단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과 지속가능 발전의 그 여러 가지 부분들, 문제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숲을 보는 것만큼 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를 밝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두운 주제라서 이렇게 좀 우울해지지 않게 그런 방향으로 뭔가 좀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바람이고, 나중에는 좀 더 이런 쪽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한번 근무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어떤 책임감과 또 여기에 대한 진지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긴 얘기 나눴는데요. 진해마을 라디오 처음 오셨어요. 네네. 출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영광이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자리에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그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했었던 이 상황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도 복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거 또 나오고 싶네요. 자주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살짝 사심을 담아서 한번 말씀을 가능한지 드려봅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비쌤 해군 예비역 박상균님과 이야기했습니다. 나비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4회 진해 군항제 일정이 발표되었죠. 3월 27일에서 4월 5일까지 열흘간 열린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설레고 기다려지는데요. 올 군항제는 주민과 여행객 모두에게 따뜻한 추억으로 남는 쾌적하고 즐거운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진해살롱이었고요. 여기는 진해 마을 라디오였고요. 저는 이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